안녕하세요. 자산운용 일부 이티레이딩 팀의 박보영 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의 이코노미스트 문정희입니다. 8월 달에는 연준의 강경한 긴축 의지가 재확인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며 월초 1,300원 부근에서 시작한 달러원 환율이 마지막 주에는 1,350원대까지 급등하였습니다. 다만 말일 위안화 반등 및 역의 롱스타 물량으로 반락하며 1,330원 후반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달에도 환율 관련 워드클라우드로 지난달 주요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그리고 잭슨홀 미팅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7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전월치 및 시장 예상치를 모두 하회하며 미국 물가가 고점을 통과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 2%와는 괴리가 큰 만큼 주요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졌고,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강한 긴축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글로벌 증시는 하락하며 달러화는 초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안화와 유로화인데요. 유럽을 필두로 한 글로벌 경기 불안 확대 역시 달러화 강세, 빗달러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달러원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특히 유로달러 환율은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 우려 등으로 다시 한번 페리티가 무너진 이후 소폭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9월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9월 달에도 아마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이 주로 있는데요. 일단 9월 8일 날 이제 유로 22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22회에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면서 미국과 이제 정책이 동조화될 것이다라는 기대도 있고요. 한편 유로 쪽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침체 우려도 있기 때문에 ECB가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가 지금 관건이라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지표가 13일 날 이제 한국은행 쪽에서 8월 금통위가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8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이제 국채 금리가 좀 많이 튀었는데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매파적 발언을 어떻게 한국은행 위원들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13일 날 저녁에는 이제 시장에서 또 주목하는 미국의 이제 8월 달 소비자 물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가가 전월하고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물가 하락 압력은 크진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 쪽에서의 가솔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정체를 보이고 있어서 아마 물가 상승 요인들은 조금 더 제거되지 않았을까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 이제 9월 21일, 20일 이제 가장 빅 이벤트가 될 FOMC 회의가 있고요. 이번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은 금리 인상 폭도 중요한데, 연준 위원들이 얼마나 경제 전망을 수정했느냐라는 부분도 가장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로 22회의나 아니면은 뭐 한국은행의 금통위 의사록,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월말에 있을 가장 빅 이벤트가 될 FOMC 회의가 주목할 이벤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번 달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지난달 유로달러 환율이 또다시 페리티가 무너졌었고, 또 하지만 이후로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ECB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유로화가 페리티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에너지 얘기가 좀 나왔던 부분이 뭐 독일 쪽에서의 가스 저장 85%까지 채웠다라는 얘기가 좀 그나마 긍정적인 소식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유로 22 위원들 중 일부 위원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50bp 아니면 75bp 등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로 쪽 같은 경우는 22회의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0.5%포인트 50bp 금리 올렸는데, 이번에도 아마 추가로 올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0.75%포인트 올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사실상 미국이 0.75% 올리는 거나 유로가 0.75% 올리는 거가 똑같아집니다.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남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유로는 이제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로화가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유로 22 먼저 금리를 올린다면은 이런 부분은 이제 유로 실물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뭐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9월 8일 날 있을 유로 통화정책회 22 통화정책회에서 시장은 50bp에서 75bp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를 인상을 예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미국과의 정책 동조화 때문에 유로화를 좀 반등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가장 주목되는 거는 FOMC일 것 같은데요. 네. 달러화가 고공행진 이어가면서 정말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달 FOMC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 9월 달에 가장 주목할 이벤트로는 21일, 22일 양일날 있을 미국 연준의 FOMC 정례회인데요. 이번 FOMC 같은 경우에는 아마 75bp, 그러니까 지난 이제 6월 달, 7월 달에 했던 이제 0.75% 포인트의 자이언트 스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9월 달에도 75bp 금리를 올린다면은 아마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은 이제 3.25%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전에 6월 달 이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연말 3.4% 제시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9월 전망에서는 아마 연말 목표 금리가 추가로 상향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대략 한 4%까지 예상하고 있는데 이번에 75를 올리면 3.25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남은 게 75bp가 남게 됩니다. 그런데 회의는 이제 11월, 12월 두 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1월에 한 번 하고 끝날 거냐 아니면은 11월 달에 50, 그 다음에 25 아니면은 뭐 50, 50에서 또 올리던가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9월 달에 연준이 75bp 올릴 거다라는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였고요. 이제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 목표금리 얼마 올릴 거냐, 내년 얼마 올릴 거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아마 4% 이상, 그러니까 올해는 4%, 내년에 최대치 하더라도 4.5% 이상을 제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연말 목표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경기가 더 나빠질 거라는 것을 신호를 주게 되기 때문에 경제 전망은 더 낮춰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1% 내외로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미국 경제가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연준이 목표 금리를 뭐 5%, 6% 이렇게 올리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2023년에는 미국 경제 전망 하향, 미국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9월 FOMC에 대한 결과를 좀 열어봐야 되지만 사실상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얼마 올릴 거냐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과연 연준이 올해 연말 목표로 금리를 얼마를 줄 거냐, 그리고 미국 경제 전망을 얼마나 낮출 거냐라는 게 더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미국 경제 전망이 하향되고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그래도 이제 거의 이제 끝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FOMC 이전에는 좀 시장 불안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고 그다음에 환율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FOMC가 끝나고 다른 이제 유로나 중국에 대한 위험 요인들이 다소 진정된다면 아마 달러 강세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달러와 초강세로 고점 논란이 분분한데요. 올해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까지 환율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네, 지금 사실상 환율 자체가 상단이 얼마다라고 얘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300원 넘어섰고 금융위기라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환율이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뭐 시장이 금융위기가 아니라면 시장 불안 요인 때문에 환율이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나마 예측이 가능한 게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그 다음에 미국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9월, 그 다음에 11월이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속도면으로 간다면 아마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 자체가 9월이 고점이거나 아니면 늦어도 11월에 고점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 아마 달러 강세는 9월에서 1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11월 초에 미국 FOMC가 또 열릴 예정이고요. 또 미국 쪽에서의 중간 선거도 되게 큰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그 두 이벤트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구간까지는 조금 불확실성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하지만 연준의 긴축 속도가 둔화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아마 달러는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제 전망이 하향되고 그럼 뭐 글로벌 경제 자체가 다 하향되겠죠. 그런 부분이랑 또 하나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도 뭐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상 언젠가는 이제 끝나야 되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상반기라고 본다면 아마 연중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경제 하향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 속도가 이제 끝날 것이라는 부분 때문에 달러는 점진적으로 약세를 보일 거다. 그래서 달러 환율은 올해 4분기 중간 정도가 고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갈수록 환율은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 안정을 보이는 그런 추세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달 환율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상 이제 9월 달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유로 22도 말씀을 드렸고 얼마나 올릴 것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유로화가 얼마나 반등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관건이고요. 그다음 미국의 소비자 물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월 말에 FOMC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시장은 약간 경계 심리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뭐 내려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계속 오를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미 9월 달에 연준이 75bp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상단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은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클 거라 보기 때문에 달러 환율은 하단은 한 1,300원 정도 보고 있고요. 상단은 1,365원 정도로 예상합니다. 평균 환율은 1,330원인데 이전 이제 8월 달 평균 환율 1,320원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환율의 상방 압력은 뭐 9월 FOMC까지 좀 이어지겠지만 그 이후로는 오히려 좀 이벤트가 끝나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될 거라 부분에서 상방에 대한 이제 변동성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유로화 환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로화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유로의 에너지 위기가 좀 문제이기 때문에 유로 환율은 1325원에서 1370원, 그리고 엔원 환율은 950원에서 995원 정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